네,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당 압박에 고민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김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 결정 배경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윤리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요. 이미 지금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진상조사를 위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 조사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 제소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면 따로 그거 별개입니다. 그거 별개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평 당협위원장,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이건 민주당 얘기니까 한민수 대변인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한 대변인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윤리위 제소를 이제 오늘 했어야 결정한 거잖아요. 지난 일요일에 이 쇄신의총이 있고 나서 결의문에 왜 그걸 안 넣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윤리위 제소를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어느 언론을 보면은 네. 그 윤리위 이제 그 결의문에 이런 내용들이 빠진 거가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다 그건 확실히 다른 얘기고요. 저도 네. 취재를 했는데 원내 지도부가 설명했듯이 당시 이제 쇄신 의총이 한 7시간 가까이 이루어졌는데 윤리위에 우리 당에서 제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광원 원내대표 말씀대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쇄신 결의문에다가 넣는 거는 뭐 맞지 않았다. 대신 이제 그때 발표한 몇 개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는 계속하고 또 하나 이제 윤리감찰원 감찰도 계속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게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 그 사이에 좀 변동이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검찰이 이른바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되는 김남국 의원의 이제 코인 거래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서 실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실효성 문제라는 게 있었고요. 윤리감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김남국 의원께서 다른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본인이 상임위 활동 기간 중에 코인을 거래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 규범도 있고 이건 선출직 공직자로서 엄격한 어떤 윤리 규범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이제 어겼다는 걸 인정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대표가 했고 오늘 회의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한민수 대변인도 이재명 대표 측근이지만 김남국 의원도 굉장히 측근이잖아요. 그래서 윤리 제소를 좀 머뭇거렸던 게 아니냐 이런 당내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결정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은 뭐 대표가 그것 때문에 머뭇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지금 저희들이 쭉 밟아오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당이라는 게 큰 정당이기 때문에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11시인가요? 그 기사를 보니까 국회 윤리특위가 열린 것 같습니다. 열렸는데 거기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제 그쪽에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데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당내에서도 지금 이런 사안으로 김남국 의원을 우리가 스스로 이미 국민의힘에서 제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네. 또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은 대표의 결단이었고 또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슨 이게
비명 친명계의 입장이 갈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바로 윤리위 제소를 결정해 놓은 상황이고 민주당이 촉구를 하던 상황인데 오늘에서야 이제 결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너무 야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 거고 또 다른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5월 5일에 이 보도가 처음 터져 나온 다음부터 있었던 그 일련의 과정을 보세요. 보도가 나오자마자 김남국 의원은 내가 자진해서 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겠다. 그리고 조사 오면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위원회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론은 계속 빗발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쇄신 의총이 열리기 2-3시간 전에 느닷없이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 탈당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 탈당 발표가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조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비난 여론이 쏟아지니까 아니다. 탈당을 했지만 우리가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다른 방송에서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탈당을 했는데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소시효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듯이 본인들이 탈당을 했는데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또 주기는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계속 그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떤 게 알려졌냐면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 제소 그리고 복당 불허 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을 하기를 요구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본인 당 지도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윤리위로 넘어간 것은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 또 쏟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윤리위에 넘겨서 윤리위에 넘겨봤자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또 시간 끌기 위해 불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남국 의원이 떠나가면서 당을 탈당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잠시 떠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전혀 반성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무마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일종의 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SNS를 통해서 더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나 한번 볼까요? 자, 민주당이 이제서야 늑장 제소를 결정했고 왜 지금까지 끼고 돌았는지 흑막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재명 대표는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남국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반론을 할까요? 뭐든지 하고 나면 하라고 계속해서 하고 나면 계속 공격을 합니다. 물론 뭐 여야 정당 간의 현안을 가지고 다툴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잘한 부분이 있고 또 인정할 부분이 있고 뭐 어차피 저분들이야 저렇게 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결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난 5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로 물론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늦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하시고 비판도 하시겠습니다만 당이라는 게 입장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진상 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윤리 감찰도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께서 보실 겁니다. 물론 김남국 의원이 입장을 내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도 처음부터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에 지금 검찰이 어떤 특정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은 개인 정보가 다 쏟아져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가서 또 흑막은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김기현 당대표나 또 그쪽 젊은 청년 최고위원 장모라는 최고위원이 있던데 이런 분들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라는 거는 물론 상대방 공격에서 득점을 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정한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송영길 돈봉투 사건하면 송영길 전 당대표가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꼬리 자르기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개인적인 코인 거래를 했는데 본인이 탈당을 했습니다. 저희 당원 당규에는 1년간 복당이 안 됩니다. 자진 탈당의 경우에. 그럼 다음 총선 때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결단을 했죠. 이제 법적인 부분이 또 있는 거고 윤리 제소까지 됐고요. 이런 부분까지 너무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저렇게까지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엮어가지고 무슨 코인의 배우가 아니냐 그런 거 도표까지 만들어 다니던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전수조사 합시다.
지금 벌써 이재명 대표는 몇 차례 말씀을 했고 우리 당 공식 입장으로 방법도 국민의힘이 정하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하시죠. 해서 그 아까 같이 얘기하시는 최고위원들도 지도부니까 비록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하시죠. 저는 뭐 대변인밖에 안 되지만 원외 대변인만 요구하시면 저도 공개하겠습니다. 다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께 투명하게 코인 거래 그렇게 따뜻하고 당당하다면 모두 공개해서 국민들 판단 한번 구해보시죠. 정말 좋았던 게 지금 오늘 아침에 좋은 게 국회 정무위에서 우리 정부위원장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신데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 모두가 전수조사하고 국민권익위에 맡기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까지 모두 협력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채택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빨리 처리하고 김기현 대표도 자꾸 이상한 냄새 풍기지 마시고 모두 응하십시오. 응해가지고 공개하고 김남국 의원 건은 의원 건대로 하고 저는 가상자산 거래한 거 하나도 없는지 모두 투명했는지 하고 국민들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기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법화하자는 것, 재산 공개 목록에 포함시키자는 것을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된다. 자꾸만 김남국 의원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전수조사 얘기를 해가면서 전선을 확대해서 물타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될 겁니다. 당연히 갈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그 최고위원도 장해찬 최고위원도 저는 국회의원 아니지만 전수조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저희가 지금 왜 자꾸만 믿을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느냐 하면은요.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핸드폰을 다 포렌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바꿨지 않습니까? 증거를 거의 인멸하다시피 해서 제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검찰에 나가서 나를 구속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가 남들이 보기엔 누가 봐도 이건 쇼에 불과하다라는 행동을 하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게 진짜 진상을 규명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냐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냥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 거래소에다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 측에서 본인이 요구하면 자료를 다 줍니까? 거래소에서 다 드립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래소에 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거래소에 요청을 해서 그걸 다 공개를 하면 됩니다. 공개를 안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저 상임위에서 한 게 얼마냐 그랬더니 0.09개 몇천만 원,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거래 내용이. 그런데 기자들이 다 밝혀냈잖아요. 며칠 날 사진 보니까 나중에 그때 기록이 남은 것과 보니까 이때 다 거래했는데 뭐 4천만 원 거래한 것도 있고 2,400만 원 거래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안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거래를 했더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밝혀내지 않고 본인 입으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인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발뺌을 하면서 기자들이 밝혀내면 그다음에 또 살짝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이 이건 무슨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것이 진정한 반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얘기를 할까요? 네, 짧게. 물타기를 한다. 지금 저 윤석열 검찰이 한동훈 검찰이 물타기하게 놔두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또 압수수색 수사 아마 없는 것도 만들어낸 검찰인데 치열하게 가열차게 할 겁니다. 하세요. 하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다 공개하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 원내대표께서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한 걸 제가 보도를 받고 워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뀌었으면 잘 됐습니다. 잘 됐으니까 전수조사에 응하시고 검찰 그리고 지금 윤리위에다가 제소까지 하라고 해서 다 국민들이 원하시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사하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빨리 전수조사도 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는 거고 아까도 송영길 전 대표 말씀하시는데 그 프랑스 파리에 있어서 빨리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큰일 날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와서 검찰청사까지 갔습니다. 전직 여당 당대표가 수사받겠다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모욕적으로 이제 쫓아내기도 했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보실 겁니다. 투명하게 수사받겠다, 조사받겠다, 그리고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입장들 있다는 거 좀 아셨습니다. 네, 일단 김남국 의원 건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좀 늦었지만
국회 윤리특위에 김남국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배경에는 이 김남국 의원이 당의 진상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태도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 탈당 이후에도 자체 진상조사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민주당이 밝혔지만 결국 자체 조사는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진상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종료되는 거라고 보이죠. 윤리감찰단의 지시 내용을 내린 것은 저 상임위 기간 중에 그런 코인 거래를 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그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을 지금 그 윤리에 제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윤리감찰단 업무도 뭐 더 이상 다른 업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원래 당 조사에 굉장히 철저히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자, 피의자로서 이 방어권을 해야 돼서 사실상 당내 조사에 응할 여력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뭐 당 대변입니다만은 이게 워낙에 뭐 조사의 영역이고 네. 뭐 조사가 다 끝나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뭐 이게 뭐 새나가 간다거나 당 대변인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김병기 이제 의원이 수석부총장께서 조사단의 팀장입니다. 조사팀장이기 네. 때문에 저도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조사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먼저 조사를 받겠다고 했었고 자료도 상당히 많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대해서 일단 김병기 팀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조사에 협조해왔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다가 제소를 당해서 결정한 거는 지금 뭐 상당히 당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뭐 강제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상조사 한다고 하면은 또 일각에서 그럴 겁니다.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럴 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단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윤리감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내에 코인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 차원의 징계뿐만 아니고 국회 차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지금 뭐 속도를 내서 논의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회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특위 구성을 마친 뒤에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김정은 위원장님,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절차대로 하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고 이게 최대 활동 기간이 2달까지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과정을 건너뛰고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 국회 상임위 시간 동안에 혹은 청문회 무슨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질문하는 동안에 그 한쪽에서 그 코인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의원의 어떤 그 윤리 규정이라든가 품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야 따질 것 없이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지금 아까 발표한 것이 너무나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를 했다. 자료를 그 김남국 의원이 제출을 했다. 그래서 밝혀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낸 게 지금까지 기자들이 언론에서 밝혀낸 것에 100분의 1이라도 밝혀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밝혀낸 게 있습니까? 그걸 밝혀내기가 뭐가 어렵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협조적이고 다 줬다고 하면 그 전문가들이 볼 때 자료를 보면서 야, 이 도대체 코인이 어떻게 움직인 거야? 아니 반나절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께서 코인 전문가들께서 IT 전문가들께서 그것을 확인을 한다면 반나절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단 한 개의 사실도 민주당에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자들이 그리고 그 전문가들, 코인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그 화면 같은 걸 대조해 가면서 그러면서 밝혀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슨 뭐 진상을 규명하겠다, 밝히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신뢰성,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또 시간을 질질 끌고 다른 사건이 터져서 이 사건이 빨리 묻혀지기만을 바라면서 시간 끌기로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김남국 의원, 이제는 이제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아니 죄가 없는데 무슨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합니까?
아무것도 죄가 없다면서 자신을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당대표가 계시고, 그다음에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원이 계시고, 이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한민수 대변인. 네. 지금 김남국 의원 건으로 사실은 이 청년 측의 분노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다 쓰지 않고 2달 동안에 뭐 심의위원회 같은 거 하지 않고 좀 빨리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근데 이게 국회라는 게 법과 절차가 있고 네. 법을 만드는 곳인데 윤리심사자문위라는 게 네. 저도 뭐 국회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윤리특위 내에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야 의원들로만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뭐 그건 이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징계에 제소돼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약 윤리특위 의원들 여야 의원들만 가지고 그걸 논의를 하면은 서로 자기 당 의원들 감쌌네. 국민의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너무 공격만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논의된 거를 국민들께 내놓을 때 수긍을 못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원래 논의를 해서 올리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 보고를. 다만 시급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앵커 말씀대로 좀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위원장이나 위원회 차원에서 이 심사자문위원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기간도 최대 뭐 몇십 일, 60일인가요? 할 수 있는 걸 단축해서 할 수 있겠죠. 이런 건 여야가 합의하고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뭐 그동안 조사한 게 없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팀을 꾸린 게 지난 수요일이었죠.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을 4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이제 나중에 조사팀에 계시는 의원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조사팀의 전문가도 그런답니다. 이런 거를 다 거래소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요구를 해서 딱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반나절 그 얘기하면 아마 전문가들이 좀 수긍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쇄신 의총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시간 동안에 한 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국민들께 이제 정말 죄송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도 사과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아니, 조사는요, 그 거래소에서 보내는 건 이메일로 10초면 보내요. 아니 무슨 전산화가 다 돼 있는데 이름 딱 찍어갖고 그 기록을 그냥 보내면 되는 겁니다. 거기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그 조사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위원들한테 김남국 의원이 컴퓨터 켜놓고서 그 거래 전체 내용을 한번 쓱 화면만 보여주면서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서 무슨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는 지금 그 윤리위로 넘어갔는데 여야 39건인가가 지금 걸려 있다고 합니다. 거기. 네. 그럼 39건에 대해서 여야가 그걸 가지고서 야 그동안에 우리 안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윤리위 이거 갖고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어느 부지 하세월에 그걸 가지고 다툼이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 김남국 의원 본인이 밝혀라 일단은 본인 거 아니냐. 거래소에다 요청을 해서 그냥 밝히면 되고 거기서 민주당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조사 내용을 김남국 의원한테 받아서 전문가들이 검토해보고 우리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허위입니다. 라고 그냥 공개를 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우회해 가잖아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탈당한다 탈당했으니까 못한다 다시 하겠다. 뭐 윤리위 제소해야 되겠다 못하게 되겠다 다시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건 본질적인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을 감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말씀하기는 좋고 뭐 저렇게 공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일단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금 이렇게 진상조사단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들 윤리 강령이 있고 윤리 규범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 태용 의원이랑 많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고 39건 있대.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속도를 내고 그동안은 서로 이제 올라와도 심사를 안 했잖아요.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여야 의원들 모두가 아니 김남국 의원 문제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 경고도 있고 사과도 있고 30일 출석 금지도 있고 가장 무거운 제명도 있지 않습니까? 윤리특위에서 다른 의원들도 모두 심사해가지고 여야 가리지 말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품위 손상한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저니까 그렇게 가정되기 네.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잘하고 속도를 내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거 가지고 다소 이제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이나 좀 무식하신 분들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걸 그 국회의장께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여야 의원 중에 선수가 가장 높거나 아니면 그 선수가 같으면 최고령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변재일 위원장이 윤리특위 위원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공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위야무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김남국 의원도 제대로 심사하고 나머지 그 말씀하신 대로 39건이 있으면 다른 의원들도 이제는 뭐 감싸기 하지 말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당 의원 감싸지 말고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건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를 위반했느냐 안 위반했느냐가 아닙니다. 위반했다는 거 다 알아요. 말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윤리특위에서 심사를 해야지 압니까? 아니 그게 무슨 윤리특위에 넘어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김남국 의원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코인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사람은 본인이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 불러다가 당신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정확히 밝혀내.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 진상을 밝혀서 국민 앞에 고하면 돼요. 윤리위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윤리위에 가서 그분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 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그 사람 윤리적으로 옳은 일 했습니다라고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래서 자꾸 물타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진실이기 때문에 네. 김남국 의원 검찰 수사는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가기 전에 본인이 밝히세요. 네.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흥분하시고 근데 아마 비대위원 그만두시고 나오셔서 당하고 좀 조율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가지고 빨리 윤리특위에 민주당 제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거기서 빨리 다뤄보고 심사하고 밝혀내가지고 징계하자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국민의힘에서. 그 민주당도 당론으로 결정해가지고 지금 제소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네. 왜 흥분해서 그러면 그러시죠? 제소해서 하면 되고, 네. 제소해서 되고 검찰 수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마저도 시간 걸린다고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하고 있으니까 하시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의원들도 똑같이 잘못된 부분들 윤리특위에서 심사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졌으니까 윤리특위에 일단 국민의힘도 제소를 했고 민주당까지 오늘 제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차분하게 절차를 좀 보죠. 그럼.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국회의원 징계 수위와 제명 요건이 있습니다. 함께 보죠. 첫째는 가장 이제 경미한 게 공개 회의에서 경고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사과가 있고, 세 번째로 30일 이내 출석 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제명인데 이 제명이라는 절차는 지금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는 표결 절차가 또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명이라는 절차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잖아요. 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의결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또 의문이 있습니다. 조금 더 미리 보는 거긴 합니다만. 네. 미리 보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쌀을 씻고 있는데 네. 밥이 됐느냐, 저 밥 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윤리특위가 저는 상당히 독립적인 기구고 또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고 39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39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수가 그렇다고 하니까요. 여야 가리지 않고 심사를 잘하면 됩니다. 가장 시급하다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 김남국 의원권을 먼저 하겠죠. 해서 거기에 따라 아까 우리가 화면을 봤습니다만 징계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김남국 의원이 너무 중대해가지고 가장 강도 높은 게 필요하다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본회의에 넘어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정을 놓고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심사위에 여야 모두가 같이 논의하기로 된 상태니까 치밀하게 네. 잘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옹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청원 사이트인 민주당 국민응답센터를 보면 자, 김남국 의원의 출당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청원에
13,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오후 12시 기준입니다. 자, 강성 지지층들은 이런 두둔을 넘어서 자, 김 의원을 규탄하면서 쇄신 기자회견을 연 청년 정치인 8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향한 공격을 멈춰달라면서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공격해달라. 공격을 멈추고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내부 총질이 아닌 민주당 쇄신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건 한미수 대변인한테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자, 예. 지금 저희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까지 언급했던 청년 정치인들이죠. 박성민 전 최고위원에게 어떤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지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기자회견을 한 저를 비롯한 8명의 사진과 신상이 돌아다녔습니다. 욕설 댓글이나 비하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고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기자회견한 사람들 중에는 전화로 직접적인 항의를 받는 분도 계시고 비판 댓글의 내용은 다양한데 어린 친윤이다, 수박이다, 국민의힘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내부 총질을 지금 상황에서 왜 하냐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공격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당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같은 문제에 당이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이렇게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탄압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거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 문제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코인 논란을 제대로 당이 대처를 하지 못해서 미온적인 대응과 당내 온정주의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받는 상황을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 대변인. 네. 이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강한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면 당내 다양한 목소리 또 당내 건전한 비판 같은 것들이 위축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좀 이따 물어본다더니 바로 네. 물어보는군요. 이 얘기 근데- 듣고 물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SBS의 우리 편상욱이 뉴스 브리핑 끝나고 나면 네. 제 SNS나 요즘 뭐 전화번호까지 공개돼가지고 저를 거의 육두문자로 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가 못마땅하신 분이 우리 국민 중에 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신경 안 씁니다. 제가 듣기 거북할 정도의 욕도 있습니다만 그 또한 국민들께서 더 잘하라고 아니면 나의 의견이 이렇다고 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민 전 최고위원 청년 정치인이고 이렇게 상당히 주목받는 분이시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는데 지금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말한 정도의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의 항의라면은 저는 그거는 용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정치인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말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지지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 정도는 수긍하고 그 정도는 수용해야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다만 일전에 이제 열성 당원들 중에 어떤 지역위원회를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트럭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좀 쫓아다니면서 과도하게 이렇게 욕설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이렇게 항의를 한다. 저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봐요. 아니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성민 전 최고한테 인신공격성이랄지 좀 과도한 욕설을 한다. 너무 심할 정도의 그런 건 자제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지지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을 지금 비판하시는 당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김남국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자기들 수용 못하면 그 또한 권리당원으로서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서 그건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수긍할 정도는 하고 이게 경계선상이 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정 수준 다 보면 압니다. 이거는 건전한 비판이다 하면 수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과도하다고 할 때는 그거는 당대표도 벌써 제가 기억하기엔 10여 차례 정도 자제 메시지를 내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 과도한 부분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 일이지만 저는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박성민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박최고 의원이 얘기를 저렇게 한 것은 굉장히 순화해서 한 얘기일 겁니다. 아마 본인에 대해서 쏟아진 수많은 그 욕설, 육두문자, 상소리 이런 것들 최소한 당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뭐 그냥 수박이니 뭐니 아마 완화해서 얘기한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뭐 조금 이따 나올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없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과 그런 비난, 그다음에 18원 뭐 지지 후원금 냈다가 다시 빼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치졸하고 폭력적인 행동들이 민주당 내에서 계속 자행돼 왔거든요. 이원욱 의원은 얼굴 사진까지 조작을 해서 좀 안 좋게 하는 그 사진을 갖다 배포를 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당사에 찾아와서 수박 깨기라고 하면서 그 수박을 깨부시고 풍선을 놓고 그것을 발로 짓밟고 하는 행위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특정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멸적인 멸칭을 써가면서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진행됐었냐면요. 이낙연 그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때 이 비난의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그 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그렇게 해서 공격을 계속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들의 얼굴을 그 합성을 해서 이게 무슨 윤검이다, 윤석열의 무슨 뭐다라고 하면서 수사검사들의 얼굴을 일일이 다 포스터로 만들어서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언론 자유를 주장하고 방송법 뭐 말만 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을 하는 것들을 그냥 방치한다? 이것을 그냥 당내 예를 들면 의견 소통이다고 얘기를 한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 당에서도 그런 분들 일부 계세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반대하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남국 의원 건은 이제 윤리특위가 가동이 됐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 토의해 보기로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